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다르다. 검찰 조사의 진술과 그다음에 공판에서의 어떤 진술이 있을 때 만약에 상충된다면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공판 중심주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국민의 예. 어떤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법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분쟁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대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10차 넘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홍정은 차장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가 또 KBS 인터뷰에서는 또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회의 때 정무직 회의 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오후에는 너무 민감해서 회의 끝나고 조태영 원장한테 따로 보고해요. 이 진술이 계속 바뀌는데 과연 이 사람의 어떤 말의 무게, 신빙성, 특히나 메모라는 게 증거가 될 수 인정할 수 있어. 없다. 국정원장 넘버 2로서의 어떤 무게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질문들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내일 하기로 한 거니까 내일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홍장원 차장은 답을 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은 예. 지난 자승스님 입적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왜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하면서 국정원이 나섰는지 경찰이나 검찰이 왜 그 사람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지 않았는지 예. 그 이후에 수사보고는 없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된다. 변론 기일은 미룰 수 없다. 대신 시간은 조정하겠다.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내일 있을 제10차 헌재 변론기일을 통해서 증인신문이 완료가 되면 아마 3월 초중순쯤에는 선고가 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들어오실 때도 막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화기애애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07, 8년도에 예. 법조 출입할 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예. 변협, 대한변협. 대한변협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전 대변인. 그때 대변인이셨고 수석 대변인. 기자로. 네. 그리고 수석 그 대변인. 이후에도 계속 뭐 자주 보고요, 소통하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좀 활기차게 또 네. 화기애애하게 한번 좋은 토론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9차 변론에서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의 변론을 총정리를 좀 했습니다. 국회 측 입장은요. 헌정 파괴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라고 이제 내란 행위를 평가를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부정선거 관련한 증인들을 다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는 이미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 또 재차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재차 증인으로 받아줘서 이제 신문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양측의 입장 어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김기영 대변인부터 입장 한번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헌재 재판은 단심이잖아요. 3심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저희는 좀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과 헌재 형사 재판이 다르다. 이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있는 조서를 쓸 때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쓴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소위 말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찰 조사 때, 검찰 조사 때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방어권이 보장되는 시간은 그 헌재 재판, 그 공판 과정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검찰 조사의 진술과 그다음에 공판에서의 어떤 진술이 있을 때 만약에 상충된다면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공판 중심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차례의 어떤 기일이 대통령 측의 어떤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히 8차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헌재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준용하는 거잖아요. 준용 규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기현 대변인은 좀 더 이렇게 법정에서 더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우리 노 변호사님은 또
이제 법률가시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이건 주시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법정에서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하고 별개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법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죠. 예. 벌써 지금 원하는 대로 두 길이 먼저 지정이 되어서 어제 그리고 내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미 증인으로 나온 사람까지 또 증인으로 다시 재차 불러서 원하는 사람만큼 다 해라.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해준 상황이어서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분쟁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대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관련된 조항 규정들을 좀 많이 다 적용하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거는 또 배척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다 보면은 지금까지 10차 넘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보고 방어권 부족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 아, 다른 부분과 그렇죠. 구별했을 때. 예, 왜냐하면 대통령처럼 예. 원래 이 관계된 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뭐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원래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판사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긴 하는 거니까 그런 저런 모든 걸 자기네들한테 베풀어 준 거는 잊어버리고 자기네들한테 좀 뭔가 섭섭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또 하나.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형소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헌재의 성질에 변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변호인이 입해서 진술이 이루어진 서면이라면 예. 그 조서에 대해서 형사적인 능력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그쪽 가서 해결할 일이고 예, 형사재판 가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호인이 입해서 진술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설명하는 등의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 조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예. 그걸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들이 원래 윤석열 아, 이런 이제 당시 분들이에요. 수사 검사인데 예. 뭐 주장한 예. 건 아니지만 예. 당시 이제 국회 측의 논리에 상당 부분 제공을 한 걸로 정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차 변론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네. 이제 내일 증인 신문을 아마 할 것 같은데 특히 홍 차장은 두 번째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네. 내일 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부분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세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근데 어제 홍정원 차장이 또 언론에서 인터뷰했을 때 진술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 뭐냐면 11시 6분 그러니까 12월 3일 11시 6분에 본인이 이제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간의 공터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른바 명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전화를 받아서 갈겨 썼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조태영 원장이 나와서 그 당시에 당신은 사무실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부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채널 A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시 58분에 통화는 했다 밖에서. 근데 48초 짧게 하고 예. 자기가 3분 정도 걸리는 본청 집무실에 가서 23분 그러니까 11시 6분에 2분 47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예.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숫자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의 몸이 그때 인식이 내가 이거를 메모를 적을 때 그거를 헷갈릴 수 없어요. 근데 예. 이분의 어떤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저도 기자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소스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 원본 파기했죠. 그리고 그거를 제3자한테 시켰죠. 근데 제3자한테 또 다음에 너가 기억한 대로 쓰라고 했죠. 그리고 가필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뭐라고 또 한겨레 인터뷰를 했냐면 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가 또 KBS 인터뷰에서는 또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태영 원장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고를 했다. 예. 근데 국회 나와서 오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회의 때 정무직 회의 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오후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너무 민감해서 회의 끝나고 조태영 원장한테 따로 보고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장의 넘버 2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진술이 계속 바뀌는데 과연 이 사람의 어떤 말의 무게, 신빙성, 특히나 메모라는 게 증거가 될 수 인정할 수 있을까? 없다. 네. 그럼 제가 하나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체포 문제는 홍장원 차장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증언자가 있는 부분과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나 배경은 뭐로 좀 그러니까 예를 짐작하십니까?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와 진술이 뭐냐면 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목적어는 없지만 거기에서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장 넘버 2로서의 어떤 무게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메모 그걸 누구한테 줬냐? 박선원한테 줬거든요. 박선원 의원한테. 예. 그리고 박선원 의원한테 그 긴박한 새벽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새벽에 예.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분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했을 때는 국회가 부를 때 가서 하거나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주면 되는데 왜 먼저 예. 민주당 쪽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정하신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예. 우리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 모든 질문들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내일 하기로 한 거니까 내일 물어보시면 돼요. 내일 그러면 재판 정해서. 네. 뭐 모르는 거 다 물어보시면 되죠. 뭐 아, 의문이 있는 거 다 맞습니다. 물어보시고. 근데 홍장원 차장은 답을 피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저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엄청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아. 저는 그리고 그때 꼭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은 예. 지난 자승스님 입적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왜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하면서 국정원이 나섰는지 경찰이나 검찰이 왜 그 사람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지 않았는지 예. 그 이후에 수사보고는 없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된다. 왜? 그걸 왜 설명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홍정원 차장이 7, 80명의 국정원 요원을 데리고 가서 그 상황을 다 정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다는 게 바로 이제 이 비상계엄에 때 전화까지 받고 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뿐인데 그분이 무슨 대공 용의점이 있었다 이 말도 사실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7, 80명이 급박하게 거의 가가지고 뭔가 딱 처리했는데 그 수사 자료나 그 결과 보고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 부인이 오열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모습에게 포착이 됐었었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홍장원을 그것 때문에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자승스님 입적과 관련된 사건을 잘 처리했다는 뜻이었겠죠. 예.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신뢰를 급하게 주었느냐, 심하게 주었느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국정원장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종류의 신뢰를 거기서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그 국정원장은 대통령 부인하고 사적으로 문자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공천을 주고자 했던 김상민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 공천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국정원장의 법률 특보를 8월 달에 임명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하. 이 일련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저는 이게 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뭔가 영향력과 있을 뭔가 수 이유 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예. 실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석연치가 않았는데 이것들이 저는 잘 게다가 홍정원 차장이 그 얘기를 괜히 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일 저도 네. 뭐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처음 나오니까 상당히 어떤 이야기 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장원 1차장도 상당히 좀 거침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꾸기 전에 우리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 또 노영희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신인규 아침 저널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시간의 한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송 또 두 분 여기까지 모시고 끝이야, 예, 또 더 야, 이런 방송 깊은 있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대변인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